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가족과 함께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익숙한 방송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할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편안한 순간을 선사하길 바라며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김키는 이제 30세를 눈앞에 둔 여자였다. 그녀는 서울 외곽, 강남구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동네에 있는 시댁으로 시집갔다. 시댁은 오래된 3층 주택으로 겉으로는 평화로운 가정을 연상케 했지만 그 안에는 불온한 기운이 감돌았다. 남편 최태현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일본으로 일을 하러 떠났고 키는 시아버지 박민수와 단둘이 집에 남게 되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었을 때였다. 키는 점점 집안에서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그 원인은 다름 아닌 민수의 이상한 행동이었다. 태연이 집에 있을 때는 민수가 늘 예의 바르고 점잖은 모습을 보였기에 태연은 우리 아빠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며 퀸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태연이 일본으로 떠난 순간 민수의 가면이 벗겨졌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퀸을 대하는 태도는 점점 더 불편하게 변했다. 퀸은 문을 잠갔다가도 밤마다 문손잡이가 흔들리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도 초등학교 교사야. 퀸은 스스로를 그렇게 소개하곤 했다. 그녀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생계를 꾸렸다. 25세의 태연과 결혼했고 곧 아들 하준을 낳았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이름뿐이었다. 결혼 직후 태연은 독일로 일을 하러 떠났고 그 후 5년 동안 퀸은 남편의 온기 한번 느끼지 못한 채 홀로 아들을 키웠다. 시댁은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은 평범한 가정이었다. 시어머니 이은주는 아침마다 학교 근처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며 돈을 벌었다. 반면 민수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태연이 보내오는 돈을 기다리는 게 전부였다. 60대가 넘었지만 그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헬스장에서 몸을 단련하며 젊음을 유지했다. 그의 머리는 윤이 나도록 빗겨 있었고 옷차림도 세련되었다. 반면 은주는 몇 살 아래인데도 힘든 삶 때문에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였다. 민수는 집안의 재정을 장악했다. 태연이 2달에 한 번 보내오는 돈도 은주의 분식점 수입도 모두 그의 손에 들어갔다. 결혼 초 그는 퀸의 월급까지 요구했지만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다. 제 돈은 제가 관리해요. 퀸의 말에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는 못했다. 최근 은주의 건강이 나빠졌다. 허리 통증 때문에 분식점 일을 줄였고 밤이면 민수와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어느 날 밤 은주가 퀸의 방으로 찾아왔다. 퀸아, 나 좀 도와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빠가 또 왜요? 퀸이 묻자 은주는 한숨을 내쉬었다. 허리가 아파서 힘들다고 해도 이해를 안 해. 자꾸 나를 괴롭혀. 퀸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다. 퀸은 민수의 욕구를 줄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인터넷에서 라임 잎차와 두부가 남성의 욕구를 억제한다는 글을 읽고 식단을 바꿨다. 굴, 전복 같은 보양식은 절대 사지 않았고 두부 요리를 늘렸다. 민수는 불만을 터뜨렸다. 왜 매일 두부만 먹어? 굴 좀 사오지. 퀸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굴은 세균이 많아서 건강에 안 좋아요. 아빠, 민수는 얼굴을 찌푸렸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그러나 상황은 악화되었다. 민수는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이상한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밤이면 은주를 강제로 끌어당겨 함께 보게 했고 그녀는 괴로워했다. 어느 날 밤 퀸이 잠든 사이 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에 깨어났다. 문 앞에 민수가 서 있었다. 퀸아, 잠깐 나와봐. 그의 목소리는 낮고 음침했다. 퀸은 심장이 쿵쾅거렸다. 무슨 일이세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민수는 웃었다. 그냥 얘기 좀 하자. 퀸은 문을 잠갔다. 그날 밤 문손잡이가 몇 번 흔들렸지만 결국 민수는 물러갔다. 다음날 아침 민수는 퀸을 노려보며 말했다. 너 때문에 은주가 나를 피하는 거지? 퀸은 차분히 대답했다. 아빠가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엄마가 제 방에 온 거지. 제가 부른 게 아니에요. 하지만 민수는 믿지 않았다. 너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야.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했고 퀸은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어느 날 퀸이 점심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민수는 갑자기 1층 욕실에서 목욕을 시작했다. 집에 3층까지 욕실이 있는데도 굳이 퀸이 있는 추방 근처에서 샤워를 한 것이다. 퀸아, 수건 좀 가져다줘.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퀸은 이를 악물고 수건을 들고 갔다. 문을 살짝 열어내밀려 했지만 민수는 문을 활짝 열고 알몸으로 서 있었다. 퀸은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수건을 던지고 뛰쳐나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날 저녁, 퀴는 민수를 따졌다. 아빠, 왜 저한테 이러세요?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민수는 태연이 웃었다. 태연이 없으니까 네가 좀 아빠를 위로해줘야지. 너도 젊고 나도 아직 괜찮잖아. 그의 말에 퀴는 충격을 받았다. 아빠, 정신 차리세요. 저는 아들 며느리예요. 그녀는 소리치며 그의 뺨을 때렸다. 민수는 화를 내며 손을 들었지만 퀴는 물러서지 않았다. 한 번만 더 그러면 태연이한테 다 말할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민수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느 날 그가 또 수건을 달라고 했을 때 퀴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아빠, 이번엔 다 찍었어요. 이거 페이스북에 올릴까요? 민수는 당황하며 문을 닫았다. 미쳤어? 지워. 퀴는 단호히 말했다. 그럼 이상한 영상 보지 마세요. 엄마한테도 강요하지 말고요.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약속은 반달도 가지 않았다. 그는 새 스마트폰을 샀고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갔다. 어느 주말 아침, 퀸이 잠든 사이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퀸아. 그의 손이 다리에 닿으려는 순간 퀸은 깨어나 소리쳤다. 나가요. 그가 그녀를 붙잡으려 하자 퀸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몸을 방어했다. 격투 끝에 민수는 넘어졌고 고통에 찬 신음을 내며 병원으로 실려갔다. 퀸은 숨을 몰아쉬며 방문을 잠갔다. 5년 만에 태연이 귀국했다. 그는 곧장 병원으로 가 아버지를 방문했다. 퀸은 집에서 하준을 돌보고 있었다. 태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퀸은 눈물이 날 뻔했다. 태연아. 하지만 그는 차갑게 말했다. 일 끝나면 바로 떠날 거야. 그의 태도는 냉랭했고 퀸은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며칠 뒤 진실이 드러났다. 태연은 독일에서 만난 18세 대학생 한지민과 연인 관계였다. 그는 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서로 감정 없잖아. 끝내자. 퀸은 분노와 슬픔 속에서 단호히 거절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여기 남아서 아들을 키울 거야. 태연은 지민을 집으로 데려왔다. 민수는 지민을 보며 눈을 빛냈다. 퀸이 떠나지 않자 민수는 새로운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퀸이 몰래 설치한 카메라에 충격적인 장면이 찍혔다. 민수와 지민이 은밀한 관계를 맺는 모습이었다. 퀸은 영상을 보며 모든 것을 깨달았다. 태연은 아버지와 연인 모두에게 배신당한 셈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태연과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하준을 데리고 어머니 집으로 돌아왔다. 민수와 태연은 그들의 선택 속에서 살아가겠지만 퀸은 더 이상 그 어두운 집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서울의 그 집은 이제 그녀에게 과거의 악몽일 뿐이었다. 하준의 손을 잡고 퀸은 새 삶을 시작했다. 이 버전에서는 각 장마다 퀸의 감정과 민수의 행동을 더 세밀히 묘사하여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태연의 배신과 민수의 본성이 점진적으로 드러나며 퀸의 반격과 결단이 극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추가로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김퀴는 하준의 작은 손을 잡고 어머니 집으로 돌아왔다. 서울 외곽의 그 3층 집은 이제 그녀에게 악몽 같은 기억으로만 남았다. 어머니 집은 강남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동네에 자리 잡고 있었고 오래된 나무 문과 낡은 마루가 퀸에게 어린 시절의 따뜻함을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분노와 상처가 남아있었다. 5년 동안의 기다림, 태연에 대한 믿음, 그리고 민수의 위협적인 행동들이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퀸은 하준이 잠든 모습을 보며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 새롭게 시작할 거야. 며칠 뒤, 퀸은 다시 초등학교로 출근했다. 동료 교사 수진이 그녀를 보자마자 다가왔다. 퀸아,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무슨 일 있었어? 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수진은 눈치가 빨랐다. 집에서 무슨 일 있었지? 말해봐. 퀸은 잠시 망설이다 결국 털어놓았다. 태연이랑 이혼했어. 그리고 시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해서 더 이상 못 버티겠더라. 수진의 눈이 커졌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퀸은 카메라에 찍힌 민수와 지민의 영상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다. 말로 다 못해. 그냥 다 끝났어. 수진은 퀸의 손을 잡았다. 너 너무 힘들었겠다. 이제라도 벗어난 게 다행이야. 하준이 생각해서라도 힘내. 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태연과 지민이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민수가 또 어떤 짓을 저지를지 상상만 해도 속이 뒤틀렸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한편 태연은 지민과 함께 그 집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다. 지민은 대학생다운 발랄함으로 집안을 돌아다녔고 태연은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여기서 같이 살면 좋을 거야.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불안한 그림자가 스쳤다. 민수는 지민을 볼 때마다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은 퀸에게 했던 것처럼 점점 더 집요해졌다. 은주는 여전히 분식점을 운영하며 집안일을 도맡았지만 민수와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당신, 요즘 왜 자꾸 이상해? 은주가 따지자 민수는 코웃음을 쳤다. 내가 뭘 어쨌는데?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그러던 어느 날 태연이 회사에 출근한 사이였다. 지민은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민수가 다가왔다. 지민아, 뭐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뒤에 숨은 위도가 느껴졌다. 지민은 살짝 긴장하며 대답했다. 그냥 친구랑 메시지해요. 민수는 소파에 앉으며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너 참 예쁘다. 태연이 운 좋은 놈이야. 지민은 어색하게 웃었지만 민수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자 몸이 굳었다. 아저씨, 뭐 하세요? 그녀가 물었지만 민수는 태연이 말했다. 그냥 어깨 좀 풀어주려고.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은주가 들어왔다. 민수야, 뭐해?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민수는 손을 뗐다. 별거 아냐. 그냥 얘기 좀 했어. 은주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민을 보았지만 더 캐묻지 않았다. 지민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나 오늘 좀 이상했어. 아저씨가. 태연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빠가 왜? 그냥 장난친 거겠지. 지민은 더 말하고 싶었지만 태연의 무심한 반응에 입을 다물었다. 며칠 뒤 퀸은 어머니 집 근처 공원에서 하준과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퀸아? 뒤를 돌아보니 초등학교 동창인 재호였다. 재호야? 언제 돌아왔어? 퀸이 놀라 묻자 재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며칠 됐어. 너 많이 힘들어 보인다. 퀸은 쓴웃음을 지었다. 눈치 빠르네. 재호는 하준을 보며 말했다. 이 녀석이 내 아들이구나. 귀엽네. 근데 태연이는? 퀸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우리 이혼했어. 재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진지하게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뭐 도울 일이 있으면 꼭 말해. 퀸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재호는 그녀의 눈빛에서 단단한 결의를 읽었다. 너 강해졌구나. 예전엔 이렇게 단호하지 않았는데. 퀸은 미소 지었다.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었어. 같은 시각 태연의 집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민이 방에서 나오자 민수가 다시 다가왔다. 지민아, 태연이 오늘 늦게 온대?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사에서 야근이래요. 민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지민의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예뻐서 아저씨 참기 힘들다. 지민은 당황하며 손을 뺐다. 아저씨,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지민을 벽으로 밀어붙이며 속삭였다. 태연이 모르게 하면 되잖아.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태연이 들어왔다. 아빠,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민수는 당황하며 물러섰다. 아니, 그냥. 태연은 지민을 끌어당기며 소리쳤다. 지민이한테 손대지 마. 지민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오빠, 나 무서웠어. 태연은 민수를 노려봤다. 아빠가 이럴 줄은 몰랐어. 대체 뭐야, 이게? 민수는 변명하려 했지만 태연은 말을 막았다. 더 말하지 마. 나 진짜 실망했어. 태연은 지민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그들은 잠시 호텔로 피신했다. 지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나 거기 못 돌아가. 아저씨가 너무 무서워. 태연은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아빠랑 같이 못 살아. 하지만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퀸이 떠난 후 집안은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갔다. 그는 퀸이 떠난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손해였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퀸은 어머니 집에서 새 삶을 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하준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녁이면 교사 일을 끝낸 후 집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수진이 퀸을 찾아왔다. 퀸아, 이거 봐. 그녀가 내민 것은 태연이 운영하는 SNS 계정이었다. 태연은 지민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새로운 시작이라는 글을 남겼다. 퀸은 사진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저렇게 행복한 척하는구나. 그런데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재호가 퀸을 찾아왔다. 퀸아, 태연이 너 찾고 다닌대. 퀸은 눈썹을 찌푸렸다. 뭐? 왜? 재호는 어깨를 으쓱였다. 모르겠어. 근데 표정이 안 좋았어. 무슨 일 있는 것 같던데. 퀸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태연이 왜 갑자기 자신을 찾는 걸까? 그날 밤 태연이 어머니 집 앞에 나타났다. 퀸아, 얘기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간절했다. 퀸은 문을 열고 그를 마주했다. 뭐야? 지민이랑 잘 살면 되잖아. 태연은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했어.
지민이랑은 끝났어. 아빠 때문에. 휘는 놀라며 물었다. 무슨 소리야? 태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빠가 지민이한테 이상한 짓을 했어. 나도 더 이상 못 참겠더라. 휘는 그의 말을 듣고 차갑게 웃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나한테 돌아오겠다고? 내가 너한테 뭐야? 태연은 애원하듯 말했다. 미안해. 너랑 하준이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깨달았어. 하지만 휘는 단호했다. 늦었어. 태연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제 나한테 돌아올 생각 마. 태연은 떠나지 않고 문 앞에 서 있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휘는 문을 닫으며 말했다. 너도 너희 아빠도 똑같아. 나 이제 너희한테 얽히고 싶지 않아. 문이 쾅 닫히자 태연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휘는 문에 기대어 숨을 골랐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이제 끝이야. 며칠 뒤 휘는 하준과 함께 공원에서 놀고 있었다. 재호가 다시 나타났다. 태연이 떠났대. 지민이도 어디론가 갔고 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됐네. 재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 괜찮아? 휘는 하준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응,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거야. 재호는 그녀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다. 너라면 잘할 거야. 언제든 도와줄게. 그렇게 휘는 과거의 어둠을 떨쳐내고 하준과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해 한 발짝 내디뎠다. 서울의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지나갔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휘는 하준의 손을 잡고 공원을 나왔다. 서울의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태연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다. 한 번만 기회를 줘. 그의 간절한 눈빛은 휘의 결심을 흔들려 했지만 그녀는 단호히 문을 닫았다. 5년의 기다림, 배신, 그리고 민수의 위협 속에서 그녀는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다.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하준이 손을 흔들며 말했다. 엄마, 저기 강아지 예뻐. 휘는 미소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예쁘네. 우리도 나중에 강아지 키울까? 하준의 환한 웃음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채워주었다. 어머니 집으로 돌아온 휘는 하준을 재우고 거실에 앉아 차 한 잔을 들었다. 어머니가 다가와 물었다. 태연이 또 찾아왔었지? 무슨 말을 했어? 휘는 한숨을 쉬었다. 돌아오고 싶대요. 지민이랑 끝났다고. 어머니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 녀석,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너 그렇게 쉽게 마음 약해지면 안 돼. 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엄마, 저도 그럴 생각 없어요. 이제 하준이랑 저만 생각할 거예요. 어머니는 휘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우리 딸 강한 거 알아. 엄마가 항상 곁에 있을게. 다음날 아침, 휘는 초등학교로 출근했다. 교무실에서 동료 수진이 다가왔다. 휘나, 소식 들었어? 태연이 집 팔려고 내놨대. 휘는 놀라 물었다. 뭐? 갑자기 왜? 수진은 어깨를 으쓱였다. 모르겠어. 근데 민수 아저씨 때문에 태연이 완전히 망가졌나 봐. 지민이도 떠났고 집안이 엉망이래. 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 집에서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민수의 위협, 은주의 고통, 태연의 배신. 하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았다. 그들의 문제야. 나랑은 상관없어. 그날 오후, 휘는 하준을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다 우연히 재호를 다시 만났다. 재호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그녀를 보고 멈췄다. 휘나, 또 우연이네. 그는 웃으며 하준에게 손을 흔들었다. 이 녀석, 점점 더 귀여워지네. 하준이 수줍게 웃자 휘도 미소를 지었다. 그러게, 요즘 말도 엄청 많아져. 재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저녁에 시간 있으면 커피나 한잔 할까? 그냥 친구로, 부담 없이. 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아. 하준이 재우고 나올게. 저녁, 휘는 재호와 동네 카페에서 만났다. 따뜻한 라떼 향이 카페를 채웠고 재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요즘 어때? 좀 괜찮아졌어? 휘는 잔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솔직히 아직 마음이 복잡해. 근데 하준이 때문에라도 정신 차려야지.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 강한 거 알아.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단단해 보인다. 휘는 그의 말에 살짝 웃었다. 고마워. 근데 너는 외국에서 잘 지냈어? 재호는 어깨를 으쓱였다. 그냥 그랬지. 일만 하다 보니 정신없었어. 근데 돌아오니까 역시 한국이 좋더라.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재호의 유쾌한 농담과 따뜻한 위로에 휘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졌다. 카페를 나서며 재호가 말했다. 또 보자. 휘,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해. 휘는 미소로 답했다. 응, 고마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드문드문 빛나는 서울의 밤이 낯설지 않았다. 이제 괜찮을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한편
태연은 호텔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지민은 그를 떠났고 민수는 여전히 집에서 이상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은주는 결국 집을 나와 친정으로 돌아갔다. 태연은 퀸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그녀의 번호는 이미 차단된 상태였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내가 다 망쳤어.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방안을 울렸다. 며칠 뒤 퀸은 학교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민수가 동네에서 이상 행동으로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연행되었다는 것이었다. 수진이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민수는 술에 취해 지민을 쫓아다녔고 결국 주민들이 신고했다. 퀸은 그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다. 자업자득이야.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태연은 집을 팔고 어디론가 떠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퀸은 더 이상 그들의 삶에 관심을 두지 않기로 했다. 시간이 흘렀다. 퀸은 하준과 함께 어머니 집에서 안정된 일상을 꾸려갔다. 그녀는 학교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 열정적으로 일했고 하준은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지냈다. 어느 날 재호가 퀸을 찾아왔다. 퀸아, 이번 주말에 한강에서 피크닉 어때? 하준이도 같이 가자. 퀸은 잠시 망설였지만 하준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고 웃었다. 좋아, 가자. 주말 한강공원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퀸과 하준, 재호는 돗자리를 펴고 샌드위치를 나눠 먹었다. 하준은 재호와 함께 연을 날리며 가르르 웃었다. 퀸은 그 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재호가 다가와 말했다. 퀸, 너 웃는 거 보니까 좋다. 퀸은 살짝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너 때문에 웃는 거야. 고마워, 재호야. 재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앞으로도 계속 웃게 해줄게. 그날 밤, 퀸은 하준을 재우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녀는 이제 그것에 휘둘리지 않았다. 하준의 미래와 새로운 가능성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퀸은 조용히 다짐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거야.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그 안에는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퀸은 한강에서의 피크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준은 연을 날리느라 지쳤는지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다. 퀸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의 순간들을 되새겼다. 재호의 따뜻한 미소와 하준의 웃음소리가 마음을 채웠다. 그녀는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퀸이 학교로 출근하려 준비하던 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태연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퀸아, 제발 얘기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퀸은 문을 반쯤 열린 채로 그를 노려봤다. 뭐야? 또 무슨 꿍꿍이야? 태연은 고개를 숙였다. 아빠가 경찰에 잡혔어. 집도 팔렸고 나 완전히 망했어.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퀸은 차갑게 웃었다. 지금 나한테 위지하려고? 지민이 버리고 나한테 오는 거야? 태연은 손을 뻗어 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단호히 뿌리쳤다. 만지지 마. 너한테 줄 기회 없어. 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하준이 생각해서라도 나 좀 도와줘. 퀸은 문을 쾅 닫으려 했지만 태연이 문틈에 발을 넣어 막았다. 제발, 퀸아.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5분 줄게. 말해. 태연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다. 퀸은 팔짱을 낀 채 그를 쳐다봤다. 아빠가 지민이한테 이상한 짓을 해서 다 망했어. 지민이는 떠났고 엄마도 집 나갔어. 나 혼자 남았어. 퀸은 그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왜 너를 도와야 해? 태연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너무 미안해. 퀸은 마음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 그의 모습이 예전 사랑했던 태연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가. 태연은 일어서지 않았다. 그는 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의 손이 퀸의 손을 잡았고 퀸은 순간적으로 몸을 빼지 못했다. 태연의 눈빛은 절박했고 그 간절함이 퀸의 방어벽을 무너뜨리려 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놔, 태연아. 하지만 태연은 손을 놓지 않았다. 너 없으면 나 죽을지도 몰라. 퀸은 그의 말을 듣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문을 잠갔다. 하준이 깨면 안 되니까 조용히 해. 그날 밤, 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태연은 소파에서 잠들었고 그녀는 방에서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다음 날, 태연은 아침을 먹으며 퀸에게 말했다. 나 여기서 며칠만 지내게 해줘. 갈 데가 없어. 퀸은 망설이다 결국 허락했다. 하준이 때문에 그러는 거야. 며칠만.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퀸의 일상을 뒤흔들었다. 하준은 아빠 라며 태연에게 달려갔고
키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며칠 뒤, 키는 학교에서 늦게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자 태연이 거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셔츠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키는 얇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가을이라 쌀쌀했지만 집 안은 따뜻했고, 그녀의 얇은 옷은 몸의 곡선을 은연중에 드러냈다. 태연의 눈빛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키나, 오늘 좀 예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키는 불편함을 느끼며 말했다. 그만해. 나 피곤해. 하지만 태연은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예전 생각나. 우리 같이 있을 때. 키는 물러서려 했지만 태연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키는 순간적으로 옛 감정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다. 놔, 태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태연은 더 가까이 다가왔다. 너도 나 보고 싶었지? 나 알아. 키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숨결이 가까워지자 몸이 굳었다. 태연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얼굴을 가까이 댔다. 키는 밀어내려 했지만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뜨겁고 강렬한 키스였다. 키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밀어내야 한다는 생각과 과거의 그리움이 뒤섞여 저항을 멈췄다. 태연의 손이 킨의 얇은 원피스를 따라 올라갔다. 옷감은 부드럽게 그녀의 곡선을 감쌌고 그의 손길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킨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안 돼. 우리 이러면 안 돼. 하지만 태연은 멈추지 않았다. 너도 원하잖아.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킨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 그녀의 손이 태연의 셔츠를 붙잡았고 두 사람은 소파로 넘어갔다. 키스는 점점 더 격렬해졌다. 태연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지나 등을 타고 내려가며 원피스의 단추를 풀었다. 킨의 피부가 드러났고 그녀는 몸을 떨었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목을 따라 내려가자 킨은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과거로 돌아간 듯했다. 그 순간 하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킨은 화들짝 놀라 태연을 밀어냈다. 하준이 깼어. 그녀는 숨을 고르며 원피스를 여몄다. 태연은 숨을 몰아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미안해. 킨은 방으로 뛰어가 하준을 달랬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하준이 다시 잠들자. 킨은 문을 잠갔다. 태연은 거실에 남아있었지만 그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혼란이 뒤엉켰다. 내가 왜 그랬지? 그녀는 스스로를 책망했다. 다음날 아침, 킨은 태연에게 말했다. 오늘 나가.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태연은 고개를 숙였다. 알았어. 미안해. 킨아. 그는 짐을 챙겨 떠났다. 킨은 문을 잠갔다가도 그의 뒷모습을 보며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 다시는 안 돼. 그날 저녁, 재호가 킨에게 전화를 걸었다. 킨아, 괜찮아? 목소리가 안 좋아. 킨은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말했다. 응, 그냥 피곤해서. 너는 뭐해? 재호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너 생각나서 전화했어. 내일 학교 끝나고 밥 먹을까? 킨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좋아. 재호와의 만남은 킨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그는 킨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따뜻한 말로 그녀를 다독였다. 너 힘들었을 텐데 이제라도 괜찮아질 거야. 킨은 그의 눈을 보며 말했다. 고마워. 재호야. 너 덕분에 마음이 좀 나아져. 재호는 미소 지었다. 앞으로도 내가 곁에 있을게. 킨은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가 놓았다. 새로운 감정이 싹트는 걸 느꼈다. 한편 태연은 떠난 뒤에도 킨을 잊지 못했다. 그는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그녀와의 순간을 떠올렸다. 그날 밤의 뜨거운 키스와 그녀의 떨리는 숨결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전화를 걸었지만 킨은 받지 않았다. 태연은 이를 악물었다. 내가 꼭 다시 데려올 거야. 그의 눈빛은 집착으로 물들어갔다. 킨은 하준과 함께 새 삶을 꾸리며 점점 안정을 찾아갔다. 재호와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고 그녀는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하지만 태연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녔다. 어느 날 밤, 킨이 집에 돌아오자 문 앞에 태연이 서 있었다. 킨아, 나 없이 못 살지? 그의 목소리는 불안정했다. 킨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문을 잠갔다. 가, 태연아, 우리 끝났어. 태연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너 내 거야. 킨은 경찰에 신고했고 태연은 끌려갔다. 그 사건 이후 킨은 재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재호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이제 내가 지켜줄게. 킨은 그의 품에서 눈물을 삼켰다. 고마워. 그녀는 과거를 완전히 떨쳐내고 하준과 재호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킨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킨은 태연이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봤다. 그의 외침이 여전히 귀에 맴돌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재호가 곁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하준은 방에서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다. 그날 밤 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꿈속에서 태연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붙잡지 않았다. 아침이 되자 햇살이 방안을 채웠고 휘는 새로 시작할 힘을 느꼈다. 며칠 뒤 휘는 학교에서 수진과 점심을 먹으며 태연의 소식을 들었다. 그 사람 경찰서에서 풀려난 뒤에 어디론가 사라졌대. 아마 서울 떠난 것 같아. 수진의 말에 휘는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어디 가든 상관없어. 나랑 하준이만 잘 살면 돼. 수진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정말 괜찮아? 태연이 또 나타날까봐 걱정돼. 휘는 미소 지었다. 이제 안 무서워. 재호도 있고 나도 더 강해졌어. 수진은 휘의 눈빛에서 단단함을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라면 잘할 거야. 재호는 퀸과 하준에게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는 주말마다 퀸의 집을 찾아와 하준과 놀아주고 퀸과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어느 날 재호는 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퀸은 설레는 마음을 감추며 물었다. 뭔데? 재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랑 하준이랑 같이 있는 모습 보면서 나도 가족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너무 빠른가? 퀸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의 진심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조금 놀랐지만 나쁘지 않아. 재호는 안도하며 손을 내밀었다. 천천히 가자. 너만 괜찮다면. 퀸은 그의 손을 잡았다. 응, 좋아. 하지만 평화로운 날들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퀸이 하준을 어린이집에서 데려와 집으로 돌아오자 문 앞에 낯선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다. 봉투를 열자 태연의 글씨가 보였다. 퀸아, 내가 잘못했어. 너랑 하준이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냐. 돌아갈게. 퀸은 편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다. 그의 필체는 흔들렸고 잉크가 번져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찢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다. ASC. 수진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태연이 편지 보냈어. 수진은 놀라며 물었다. 뭐래? 퀸은 한숨을 쉬었다. 돌아오고 싶대. 근데 난 안 믿어. 수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사람 말 믿지 마. 또 너 속이려는 거야. 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근데 하준이 생각하면 마음이 약해져. 수진은 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너 강해. 하준이 위에서라도 흔들리지 마. 퀸은 편지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하지만 태연의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뒤 퀸은 재호와 함께 동네 시장에 갔다. 하준은 재호의 어깨에 엎여 신나게 웃었다. 퀸은 채소를 고르며 재호에게 물었다. 너, 나 때문에 힘들지 않아? 재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너랑 하준이 있으면 힘들어도 행복해. 퀸은 그의 말에 미소 지었다. 그 순간 시장 한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퀸아, 태연이었다. 그는 초췌한 모습으로 다가왔다. 제발 날 봐줘. 퀸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재호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여기서 뭐해? 가라고 했잖아. 태연은 퀸을 보며 애원했다. 나 진짜 바뀌었어. 너 없으면 안 돼. 퀸은 하준을 재호에게 넘기며 말했다. 태연아, 끝났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태연은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퀸은 흔들렸지만 재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가자, 퀸. 저 사람 말 안 들을 가치 없어. 퀸은 태연을 외면하고 재호와 함께 떠났다. 태연은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내가 다 망쳤어. 그날 밤 퀸은 재호와 함께 집에서 와인을 마셨다. 하준은 잠들었고 집안은 조용했다. 퀸은 재호에게 말했다. 오늘 태연이 봤을 때 무서웠어. 근데 너 있어서 다행이었어. 재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너 잃을까봐 무서웠어.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퀸은 얇은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고 그 아래로 드러나는 부드러운 곡선이 재호의 시선을 끌었다. 재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괜찮아? 퀸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너만 있으면. 재호의 손이 퀸의 등을 따라 내려갔다. 그녀의 카디건이 살짝 열렸고 부드러운 피부가 드러났다. 퀸은 숨을 몰아쉬며 재호를 봤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강렬했다. 재호는 퀸의 얼굴을 감싸며 입술을 가까이 댔다. 퀸은 저항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입술이 닿았고 뜨거운 키스가 시작되었다. 재호의 손이 퀸의 허리를 감싸며 그녀를 끌어당겼다. 퀸은 그의 셔츠를 붙잡으며 몸을 맡겼다. 키스는 점점 더 깊어졌고 재호의 입술이 그녀의 목을 따라 내려갔다. 퀸은 몸이 떨리며 작은 신음을 냈다. 재호는 그녀를 소파로 이끌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하나가 되었다. 시간이 흐른 뒤
퀴는 재호의 품에 안겨 숨을 골랐다. 재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 사랑해. 퀴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다. 나도. 그 순간 그녀는 태연과의 실수를 떠올렸지만 재호와의 이 시간이 더 진실되게 느껴졌다. 퀴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해야지. 며칠 뒤 퀴는 하준과 재호와 함께 한강으로 소풍을 갔다. 태연의 소식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퀴는 하준이 뛰노는 모습을 보며 웃었다. 재호가 다가와 말했다. 우리 셋 이렇게 계속 같이 있고 싶어. 퀴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그래. 서울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퀴는 과거의 상처를 넘어 새로운 행복을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났다. 퀴는 재호와의 한강 소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준은 신나게 뛰놀다 지쳤는지 재호의 등에 엎여 잠이 들었다. 퀴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며 미소 지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 재호는 하준을 방에 눕히고 퀴에게 다가왔다. 나도 너랑 하준이랑 같이 있으면 매일이 행복할 것 같아. 퀴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다. 서울의 밤은 고요했고 퀴는 이제 정말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퀴이 학교로 출근하려 문을 열자 태현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모습은 더욱 초췌해졌고 손에는 술병이 들려 있었다. 퀴나.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퀴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여기 왜 왔어? 또 무슨 짓 하려고? 태연은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제발 나한테 돌아와. 퀴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태연이 문을 붙잡았다. 너 재호랑 같이 있는 거 봤어? 그 자식 누구야? 그의 눈빛은 분노와 질투로 번들거렸다. 퀴는 이를 악물었다. 내 삶에 간섭하지 마. 우리 끝났어. 태연은 소리쳤다. 아니야. 너 내 거야. 하준이도 내 아들이야. 그의 목소리가 동네를 울리자 퀴는 하준이 깰까 봐 문을 열고 나갔다. 조용히 해. 경찰 부를 거야. 태연은 퀴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너 재호한테 가면 내가 가만 안 둬. 퀴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너 미쳤어? 날 놔. 그 순간 재호가 달려왔다. 그는 시장에서 돌아오다 소란을 듣고 뛰어온 것이었다. 퀴나, 괜찮아? 재호가 태연을 밀쳤다. 너 뭐야? 여기서 뭐해? 태연은 재호를 노려보며 주먹을 휘둘렀다. 너 때문에 퀸이 떠난 거야. 재호는 주먹을 피하며 태연을 제압하려 했지만 태연은 술에 취해 더욱 거칠게 저항했다. 퀸은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었다. 그만해. 그녀의 외침에 태연이 멈칫했다. 그 틈에 이웃 주민들이 몰려왔고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다. 태연은 퀸을 보며 울부짖었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경찰이 도착해 태연을 끌고 갔고 퀸은 숨을 몰아쉬며 재호의 어깨에 기대었다. 재호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다 끝났어. 이제 괜찮아. 그날 밤 퀸은 하준을 품에 안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태연의 절박한 눈빛과 그의 손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재호야, 나 무서워. 재호는 곧장 달려왔다. 그는 퀸을 안으며 말했다. 나 여기 있을게. 아무 걱정 마. 퀸은 그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태연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 어쩌지? 재호는 단호히 말했다. 내가 지킬 거야. 너랑 하준이 다치게 안 둬. 며칠 뒤 퀸은 태연이 경찰서에서 풀려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그 사람 또 올지도 몰라. 조심해. 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근데 이제 안 흔들릴 거야. 그녀는 하준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재호와 함께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났다. 재호는 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태연이 또 오면 법적으로 막자. 접근 금지 신청할까? 퀸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그래야겠어. 하준이 위해서라도. 그날 저녁 퀸과 재호는 집에서 하준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하준은 재호에게 장난감을 보여주며 가르르 웃었다. 퀸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문 두드리는 소리에 그녀의 심장이 다시 쿵 내려앉았다. 재호가 문을 열자 태연이 아닌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김퀸 씨세요? 퀸은 위아한 얼굴로 다가갔다. 네, 근데 누구세요? 여자는 명함을 내밀며 말했다. 저는 변호사예요. 최태연 씨가 보내서 왔어요. 퀸은 숨이 멎는 듯했다. 태연이요? 무슨 일로? 변호사는 차분히 말했다. 태연 씨가 하준이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고 싶대요. 법적 절차를 밟으려 합니다. 퀸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뭐라고요? 그 사람이 무슨 권리로? 재호가 퀸을 붙잡으며 말했다. 진정해. 우리도 변호사 구할 거야. 퀸은 이를 악물었다. 하준이는 내 아들이야. 태연이한테 절대 안 줘. 변호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곧 법원에서 연락할 겁니다. 준비하세요.
그녀가 떠나자 퀸은 소파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재호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내가 같이 사올게. 걱정 마. 며칠 동안 퀸은 불안 속에서 보냈다. 태연의 양육권 주장은 그녀를 극도로 긴장하게 만들었다. 재호는 변호사를 알아봤고 퀸은 수진과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했다. 어머니는 화를 내며 말했다. 그 녀석이 무슨 낯짝으로 하준이를 데려가겠다고. 내가 나서서라도 막을 거야. 퀸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나 믿어줘. 내가 하준이 지킬게. 법원 날짜가 다가오자 퀸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법정 날, 퀸은 재호와 함께 법원에 섰다. 태연은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빛은 초점 없이 흔들렸다. 변호사가 태연을 변호하며 말했다. 최태연 씨는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양육권을 원합니다. 퀸의 변호사는 반박했다. 태연 씨는 5년간 아들을 방치했고 퀸 씨를 배신했습니다. 최근의 불안정한 행동도 고려해야 합니다. 퀸은 증인석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하준이를 혼자 키웠어요. 태연이는 한 번도 아들을 돌본 적 없어요. 제가 하준이 엄마예요. 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판결은 퀸의 승리로 끝났다. 판사는 태연의 불안정한 상태와 과거를 이유로 양육권을 퀸에게 주었다. 법정을 나오며 퀸은 재호의 손을 잡고 눈물을 삼켰다. 끝났어. 재호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잘했어. 이제 정말 끝났어. 태연은 법정 밖에서 퀸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퀸은 그를 지나치며 말했다. 하준이 행복하게 키울게. 너도 너 인생 살아. 태연은 대답 없이 고개를 떨궜다. 법정 싸움 이후 퀸의 삶은 서서히 안정되었다. 태연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소문에 따르면 그는 지방으로 내려가 조용히 살기 시작했다. 퀸은 하준과 재호와 함께 일상을 꾸렸다. 어느 날 재호가 퀸에게 반지를 내밀며 말했다. 나랑 같이 새 가족 만들자. 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좋아. 하준은 두 사람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나도 아저씨 좋아. 시간이 흘러 퀸은 재호와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예식이었지만 어머니와 수진 그리고 하준이 함께 따뜻했다. 퀸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재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랑 같이 있어서 다행이야. 재호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나도. 결혼식 후 세 사람은 한강 근처로 여행을 갔다. 하준은 물가에서 돌을 던지며 놀았고 퀸과 재호는 손을 잡고 그 모습을 지켜봤다. 퀸은 한강의 바람을 느끼며 속삭였다.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재호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우리 같이 만들어가자. 하준이 달려와 두 사람을 끌어안았다. 엄마, 아빠, 사랑해. 퀸은 눈물을 삼키며 웃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먼 기억이 되었고 그녀는 사랑과 용서로 새 삶을 열었다. 서울의 하늘이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듯 맑게 빛났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글 댓글로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